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문득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운 밤, 외로움은 곧장 이성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재혼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기대한 행복은 정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정혜 상담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본질과 재혼이 그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심리적, 사회적, 관계적 관점에서 차근히 풀어드립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회복하는 길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자유와 평화를 흔드는 재혼의 그림자. 60대 초반 이 여사님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드디어 여유로운 혼자만의 삶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한 남성과의 교감이 커지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마음이 흔들렸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하면서도 외로움보단 누군가와 함께이고 싶은 갈망이 컸던 겁니다. 결국 재혼을 결심했지만 곧 그 선택이 자유를 앗아가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장년 재혼에서 흔히 간과되는 건 이 관계가 내 삶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성 간의 감정적 신체적 끌림이 강할수록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기 쉽죠. 나를 가장 잘 아는 혼자의 삶이 무너지고 작은 습관 하나까지 조율해야 하는 타인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침대의 체온, 어색한 식사 예절, 그리고 은근한 통제 자유로운 줄 알았던 재혼이 어느새 일상의 평화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엔 그냥 맞춰 살아야지. 하지만 맞춤이란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이 관계가 정말 동반자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된 관계 중독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만족을 지나치게 기대할 경우 실망과 갈등은 더 크게 다가오죠. 재혼 후에도 혼자 있고 싶은 시간조차 사치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왜 저런 사람과라는 시선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자유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나다울 수 있는 관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지금의 관계는 내 평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2. 노후 재산, 보호받아야 할 마지막 자산. 재혼을 고민하던 58세 박 씨는 마음보다 계산이 앞섰습니다. 지금껏 모은 노후 자금,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모든 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요즘처럼 중장년 이성 관계에선 감정보다 재산이 먼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랑이 돈 앞에서 망가지는 걸 보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쌓아온 인생의 결과물, 특히 노후 자산이 얽히기 시작하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거하는 사이에서도 유산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요양병원이나 장래 문제까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에 취해 재산을 넘기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해서 다 줬는데 떠났어요.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이 경제적 여유를 보고 접근하거나 고독한 감정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천천히 재산을 잠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노후 재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을 누구와 나눌지, 나누기 전에 어떤 보호 장치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공증, 재산 분리 계약, 유언장 정비. 이런 단어들이 낭만을 깨트릴지 몰라도 지켜야 할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만 진짜 사랑이 자리를 잡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우신가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의 붕괴, 자녀들과의 단절.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최근 딸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재혼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텐 그 사람이 그냥 남이에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서운함과 배신감이 쌓이면서 모녀 사이엔 깊은 틈이 생겼습니다. 중장년 재혼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막상 새로운 이성이 등장하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부모의 돈을 쓸까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또는 단순히 낯설어서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감정은 불편함입니다. 특히 성적 친밀함까지 동반되는 이성 관계일 경우 자녀 입장에선 부모가 더 이상 엄마 아빠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선택한 감정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재혼을 밀어붙이기보다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단순히 니들 나이 되면 알게 되라며 넘기기보다 감정의 층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느끼는 혼란, 부모를 잃는 듯한 상실감, 그리고 새로운 이성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대화를 통해 천천히 풀어내야 합니다. 가족은 원래 어렵고 피가 섞여 있어 더 아픕니다. 하지만 이성 관계의 설렘이 가족의 틀을 깨트릴 만큼 강하다면 과연 그 관계는 진짜로 건강한 걸까요? 4. 병든 몸에 드러나는 진짜 관계의 민낯. 서울에 사는 61세 김 씨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함께 살던 이성과의 관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함께 있을 땐 다정했던 그 사람이 병원 갈 때는 슬쩍 발을 빼고 약값이나 간병 이야기가 나올 땐 딴청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김 씨는 말합니다. 몸이 아프니 진심이 보여요. 중장년 이성 관계의 민낯은 평소가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재혼이나 동거 형태의 관계에서는 상대의 병이 곧 나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태도가 바뀌기 쉽습니다. 연애 중엔 사랑한다던 사람이 병든 몸 앞에서는 부담된다며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병은 인간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성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죠. 젊었을 땐 돌봄과 희생도 사랑의 일부였지만 중장년 이후의 재결합은 계산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보다 현실, 사랑보다 손익. 그래서 누군가는 병든 배우자를 요양원에 보내고 새 연인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병이 났을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의무보다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 관계보다 감정적 신뢰가 쌓인 사이여야만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에 기대 살아가던 중 몸이 아파진 순간 차가운 벽처럼 돌아서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과연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약해질수록 관계는 더 정직해집니다. 사랑을 나누던 손길이 간병을 피하는 뒷모습으로 바뀔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관계, 과연 병들었을 때도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 5. 외로움을 오해한 데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 62세 이모 씨는 중년 이후 찾아온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 몇 달 전 한 이성과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냥 누가 옆에 있었으면 했어요. 그의 말처럼 외로움은 때때로 이성의 체온으로 채워질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는 감정적으로 집착했고 결국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틀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요구가 이어졌고 그는 통장 비밀번호까지 공유한 것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구와 있어도 공허한 마음, 그것이 진짜 외로움이죠. 그런데 많은 중장년들은 이 감정을 오해합니다. 누군가 있으면 낫겠지. 그래서 급히 누군가를 들이지만 그 사람이 나의 고독을 이해해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관계는 더 큰 공허를 남깁니다. 심리적으로는 의존이 깊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가 좁아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멀어지고 자녀들과의 소통이 줄고 결국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에게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 관계가 흔들리면 자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게다가 경제적 손실까지 동반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죠. 돈을 빌려주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선택이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당장은 따뜻하게 느껴져도 그게 진심인지 탐색할 시간 없이 빠져들면 대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외로움, 정말 사람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과의 연결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6. 진짜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잃는 것. 중년이 넘어서면 혼자인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일터에서도 역할이 줄어들며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는 날도 생기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과연 진짜 외로움이 혼자 있기 때문일까요? 58세 장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인 건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 말 속에 외로움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함께 있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조차 잊은 채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중년 이후 이성관계에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를 포장하고 그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정작 혼자 남았을 때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저 사람이 떠나면 난 뭘 하지? 라는 두려움은 실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과의 연결 단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급히 이성관계에 기대면 오히려 내 감정은 더 억눌리고 상대에게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이 무뎌지고 결국 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잃은 상태에선 누구와 있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보셨나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은 타인이 아닌 나에게 먼저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 재혼이 아닌 삶의 구조화로 외로움 다루기. 재혼을 고민하던 60세 김 여사님은 어느 날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내 생활을 다시 짜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누구나 외로움을 이성으로 채우려는 유혹을 받지만 사실 외로움은 삶의 구조가 무너질 때 더 깊어집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나만의 리듬이 있는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게 있는지가 외로움의 진짜 열쇠입니다. 재혼은 삶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과 맞춰가는 데 쓰는 에너지가 오히려 내 삶의 균형을 더 흔들 수도 있죠. 특히 이성관계가 감정적으로 중심이 되면 하루 일과가 그 사람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약속이 없으면 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지며 결국 관계 중심의 구조가 형성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하루를 내가 주도적으로 디자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산책이나 운동, 가벼운 독서나 자격증 공부, 손재주를 살릴 수 있는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 나만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구조 위에서 만나는 이성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의 동반자가 됩니다. 또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쌓이면 감정적으로도 안정됩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성적인 부분에서도 무리한 애정 확인이나 집착 없이 건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외로움 때문에 누구든 붙잡고 싶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누가 와도 괜찮다, 안 와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삶의 구조가 갖춰지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통제 가능한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맺는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합니다. 8. 함께여도 괜찮고 혼자여도 괜찮다. 58세 최 여사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누가 옆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 말에 누군가는 외롭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는 내가 나랑 잘 지내니까. 중장년 시기의 외로움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찾고 또 누군가는 그 감정을 친구처럼 마주하며 자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그 관계가 나를 억누르거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면 차라리 혼자 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반대로 혼자인 시간이 길어도 그 안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알아가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죠. 문제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 해소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성적인 매력이나 감정적 관심이 관계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의 피로감은 커집니다. 그보다는 내 삶에 당신이 함께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로 만날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여서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시나요?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잘 지내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삶을 삼키는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중장년 이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히 재혼이나 이성관계에 기대며 그 허전함을 메우려 하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관계 중심의 삶 속에서 점점 자신을 놓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재혼은 단지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조정해야 하는 큰 변화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재산 문제, 건강, 감정적 의존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밀려 중요한 판단을 감정에 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결핍은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과의 연결, 나다움, 내 일상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은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고 함께 있어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중장년 이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통해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순 있어도 나를 회복하지 않으면 같은 공허가 반복될 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